특히 신세계 그룹은 더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런 이미지가 있으니까 더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좀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근데 애플리케이션 AI는 그 트럼프 도널드 주니어 그 아들 트럼프 아들 쪽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에서 그 상무부에서 그 AI 수출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1호 프로젝트가 이 신세계 이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리프레션 AI가 이제 그 실리콘밸리에서도 약간 좀 우파 쪽에 가까운 마가 쪽에 가까운 분들의 모임이거든요. 그런 색깔이 있는 프로젝트를 할 때일수록 좀 더 상업성을 좀 강조하고 경제성을 강조해야지 안 그러면은 이게 좀 정치적으로 논란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파라마운트라는 회사가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은 스카이댄스라는 영화 제작사가 파라마운트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카이댄스는 뭐냐면은 오라클 창업주 아들이에요. 오라클이요. 네, 오라클 창업주는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큰 후원자 중에 한 명이고, 오히려 정치적이지 않고 상업적으로 얼마나 이게 진짜 경제를 위한 거고 소비자 편익을 위한 건지만을 강조해도 의심받을 여지가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이렇게 5.18 같은 정치적으로 예민한 날 이런 식의 마케팅을 하고, 이 마케팅이 불이 붙어버린 부분은 이전에 본인의 발언과 행동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신세계가 비즈니스를 할 때 진짜 그 CEO의 한마디가 그냥 뭐 개인의 표현의 자유로 얘기하기에는 회사 전체의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크다라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스페이스X가 6월 12일을 목표로 이제 IPO를 준비 상장하는 거죠? 네, 상장 준비 중인데 이게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스페이스X 지금 기업 가치가 우리나라 돈으로 1,873조 원으로 평가가 됐대요. 그러면 이제 여기로 들어갈 돈이 지금 대기 자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가장 우려하는 것은 그러면 돈 빼기 제일 좋은 한국 시장 반도체에서 팔고 절로 나가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가 지금 굉장히 많이 있고, 그리고 여기뿐 아니라 지금 대기하고 있는 또 거대한 대어들이 있잖아요. 뭐죠? 오픈 AI 있고 그다음에 엔트로피 있고, 그래서 그럼 저기도 줄줄이 기다리고 있는데 설령 이제 요거 끝났다고 하더라도 그 돈 다시 한국으로 안 들어오고 계속 미국 시장에서 돌아다니는 거 아니야? 하는 지금 우려와 질문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네. 1,800조면 상장하자마자 삼성전자네, 그죠? 그렇죠. 삼성전자가 그쯤 했던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뭐 전 세계 시가총액 12기업 안에 바로 들어가는 거죠. 대단하다. 대단하죠. 예. 그리고 드디어 이 지구에서 조만장자가 탄생합니다. 조만 일론 머스크? 네, 조만장자. 그 재산이 이제 조가 돼요? 네, 조만장자. 아니 그 조 달러. 조 달러. 어. 천조. 그러니까 1,500조가 넘는. 네. 네네. 우리 좀만 주면 안 되나? 아니 진짜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일론 머스크가 혼자 된 겁니까? 그러니까요. 이 성과 다 나눠야 합니다. 거기 노동자랑도 나눠야 하고 세금도 한국에서 내야 우리가 하고요. 얼마나 추앙을 해드렸는데. 그럼요. 텔스라 차도 우리 많이. 전기차 얼마나 팔아드렸습니까 지금. X 쓰는 우리 저 대통령부터 X 쓰시는데. 맞습니다. 예. 한 100억만 주면 좋겠다, 그죠? 많이는 안 바라고. 근데 너무 소박하다. 진짜. 지금. 아니 우리 100억 주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5명한테만. 그러니까 우리한테 5명. 자, 여튼 스페이스X가 다음 달 근데 어떻게 돼요? 그럼 상장을 하면 진짜 그 말씀하신 그 걱정은 다 빨아가요? 현실화돼요? 될 것 같은데 뭐 약간. 걱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글로벌 유동성 블랙홀이라는 얘기가 나와서 과거에도 증시에서 이른바 이제 대어들이 상장하게 되면 그쪽으로 자금이 빨려가면서 공교롭게도 그때가 이제 꼭지를 찍고 이제 증시가 조금 하락하는 경향성을 보인 게 있어서 사실 연초에도 이제 하반기에 이 지금 상장이 좀 빨라졌는데 스페이스X나 뭐 엔트로피 같은 게 만약에 상장하게 되면 그거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상반기까지는 상승할 수 있겠지만 하반기에 조금 조심해야 된다. 유동성 측면에서 라고 경고한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네. 실제 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게 일단 이거 투자하겠다는 자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까 근데 최윤경 기자가 말한 대로 일단 여기 대기 이거 참여하기 여기 참전하기 위해서 아마 딴 데서 빼가지고 여기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은 그건 확실합니다. 유동성이 빨아들이는 건. 근데 그 다음에 그럼 여기를 투자를 못한 돈들이 다시 돌아올 거냐 말 것이냐 그거는 또 별개의 문제니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네네. 하지만 확실히 이거 투자를 위해서 빠지는 돈은 상당히 많을 거다라고 하고 있고 이게 이제 블랙락 같은 경우가 지금 여기다가 한 100억 달러 정도 지금 이게 넣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럼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라고 봤더니 다른 액티브 펀드가 있는데 그 자금, 그 펀드 자금에서 그 돈을 빼가지고 이걸 투자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원래 그 펀드에 있던 다른 데 투자했던 돈들을 팔아가지고 여기로 오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스페이스X 상장에 따라서 우주 테마주는 당연히 호재인데
아니면 요 스페이스X에 뭔가 납품을 한다거나 하는 그렇죠, 국내 그렇죠. 기업도 있잖아요. 여기는 네. 호재겠지만 다른 일반적인 기업들 특히나 이제 조금 많이 올랐던 차익 실현 욕구가 강한 기업의 경우에는 조금 주가가 조금 흔들릴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거 옛날부터 많이 들었던 얘기긴 네. 한데 그게 이제 공모주를 통해서 블랙홀이 돼가지고 돈이 많이 빨려 들어갈 거다라고 해서 눌릴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옛날부터 있었거든요. 옛날 네. LG엔솔 상장할 때도 그렇고.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그때쯤에서 주가가 좀 약한 거는 맞는데 네. 그러면 그게 한번 빨려 들어갔으면은 락인이 되잖아요. 고의잖아요. 그게 네. 그때 또 샀으니까. 그런데 전반적으로 그럼 시장이 눌려 있는 걸 본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큰 거 상장한다 그러면은 자금 이동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가 좀 있기는 한데 그리고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갑자기 한국에 있는 반도체 외국인들이 파는 거 보니까 스페이스X 가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걱정도 되고. 근데 역대 시간이 지나봤을 때 대어들이 상장했다고 해서 그럼 그 이후에 시장이 계속적으로 눌려 있는 모습을 본 적은 없어서 그 자금이 그냥 뭐 일시적인 건지 아닌 건지 그거는 잘 모르겠고. 네. 그리고 아까 뭐 1700조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저거는 있습니다. 1700조, 1800조가 이게 다 상장을 하는 건 아니고요. 일부 주식이 상장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나머지는 고여요. 네. 그러니까 우리 저거 있잖아요. 시가총액이란 마지막 거래된 주식의 가격에 곱하기 발행 주수. 네. 그러니까 마지막 주의 움직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실질적으로 돈을 조달하는 거는 한 110조 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1,800조가 짠 나와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1,800조가 빨려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기업 가치는 네, 1,800조지만 네. 끌어들인 돈은 110조입니다. 예. 네, 그렇죠. 예, 그렇게 되는 게 있고, 근데 사실 이거는 좀 돈이라는 게 좀 어렵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이 돈을 그러니까 공모를 예상해 갖고 돈을 이렇게 땡겼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 돈을 땡겨 갖고 나 과자 사 먹어야지. 그리고 가만히 들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걸 뭐 투자하든 뭐 하겠죠. 그러면 다시 돌잖아요. 아, 그래가지고 크게 이게 항상 이런 일이 생길 때는 이런 이슈가 생기는데 나중에 지나고 봤을 때 이것 때문에 시장이 눌려 있는 경우를 저는 못 봤습니다. 이거 주춤할 수는 있지만 네. 결과적으로는 다 자기 흐름대로 간다고 보는 근데 거예요. 이것 때문에 뭐 눌린다 이걸 떠나가지고 약간 이게 어떻게 보자면 누구 닭이냐 달걀이냐인데 상장을 언제 하냐? 시장이 좋을 때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여가 상장하고 나면 그때가 꼭지인 경우가 많아요. 시장 자체가. 안 그 돼. 미국 시장 그 왜 얘기예요? 대여가 우리 시장도 상장하면 그래요? 꼭지냐? 이게 왜 대여들이 시장이 제일 좋을 때 상장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안 돼. 꺾이는 그 즈음에서 이제 상장하는 안 케이스가 돼, 안 돼. 많았거든요. 6월 12일부터 안 그 돼. 어려운 얘긴데요. 네. 근데 그때 꺾이면 안 돼요. 아니 그리고 이게 지금 또 그 여러 가지 맞물려서 안 된다는. 사실 이제 삼성으로 돌아오게 되면 다시 연결시켜서 보자면 네. 사실 지금 하반기가 좀 불안하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대여 상장이 있어가지고 어쨌든 기존에 있는 그 어쨌든 이게 자금이 빨려 들어간다는 이 측면도 있고요. 지금 이제 지난 금요일에 시장에 있었던 금리 발작 때문에 이거 뭔가 심상치 않다. 지금까지는 AI 기세로 눌러서 주식이 왔어요. 아무리 물가 불안하고 국채 금리 튀어 올라도 뭐 무슨 소리 AI 때문에 생산성 혁명 이러면서 그렇죠. 왔거든요. 주식은 기세죠. 주식은 기세.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여러 가지 맞물리면서 이게 불안하다. 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불안한 와중에 삼성전자는 이제 파업한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으니까 갑자기 이 삼성전자 주가가 떨어지면 사실 저는 파업 때문에 떨어진다라기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뭐 금요일에 있었던 금리 발작 뭐 이런 문제 때문에 더 많이 떨어졌다라고 보는데 어쨌든 다 욕은 이제 다 파업 때문에 이제 가는 이게 다 맞물려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이 스페이스X 상장은 글로벌 유동성 블랙홀에 더해서 지금 이 자금 시장 자체가 지금 조금 심상치 않은 상황이 지금 겹쳐 있어가지고 사실 마냥 아야 이거 다 이겨내고 갈 거야라고 낙관하기에는 조금 불안한 측면이 있다. 네. 맞습니다. 고란 기자님 말씀 되게 공감이 많이 가는 게 꼭 스페이스X 상장이 아니었어도 금리에 대한 부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 그 곽도기 대표님, 네. 곽도기 대표님이 그때 그 리스크 요인으로 금리를 말씀을 네.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시장 참가자들이 금리에 대해서 지금 이게 눈치를 되게 많이 보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다 스페이스X의 상장 얘기가 나오면서 자금 빨려 들어가는 거 아니냐 얘기도 나오는데, 근데 막말로 스페이스X가 자금을 빨아가서 만약에 주가가 떨어진다, 우리 주가가 떨어진다. 저는 그럼 무조건 매수 찬스라고 봅니다. 아, 지금입니까? 우리는 기세가 있는데 다른 이유로 우리랑 상관없는 이유로 스페이스X가 뭐 상장을 하면 메모리 반도체가 안 팔립니까? 아하. 그건 아니잖아요. 네. 그럼 오히려 좀 더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오늘 얘기하던 건 되게 신기했던 게 삼성 파업이 진짜 주가에 영향을 미칠까?
네. 라는 부분에서 야 이게 금리 문제도 있고 뭐 문제 이런 문제가 많은데 이게 뭐 좀 단기 고점도 있고 뭐 근데 그럴까라고 하다가 어제 이렇게 같이 보고 전문가들하고 얘기하다가 딱 이재명 대통령 X를 딱 올리고서 쭉 빠지던 주가가 갑자기 툭 반등을 하는 맞아요. 거예요. 그리고서 법원 가처분이 할 때 11시가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팡 튀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더니 보합 위로 막 밀어 올려버리더라고요. 뭐 영향이 있는 거였어? 그럼요. 믿음의 영역이라니까요, 이게. 있지. 있어요. 그 심리라는 게 사람 무시 못합니다. 대통령이 거의 증시에서. 주가를 지금 방어하기 위해 등판한 거였다니까. 네. 피해 실드를 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자, 그렇게 해서 스페이스X는 다음 달 12일에 상장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줄줄이 또 다른 회사들이 기다리고 있고요. 조정이 오면 들어갈 타이밍이고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또 뭐 있죠? 어떤 이슈 있습니까? 아, 이제 스타벅스 얘기를 우리가 많이 했잖아요. 지금 스타벅스? 탱크, 예. 518, 멸공. 예. 근데 이제 그거 말고 신세계가 지금 장사를 잘 하고 있는데 스타벅스가 초친 이런 상황인가요? 권순우 기자님이 스타벅스 신세계 잘하고 있죠. 지금 백화점들이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1분기 그렇다면서요? 실적이 네. 굉장히 좋아가지고 네. 주가가 올해 들어서 백화점을 우습게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건데 백화점 주가 100% 오른 게들도 우와, 꽤 있습니다. 백화점 주가가 올라가기도 하는군요. 또 외국인들의 작년 대비해서 관광객 수가 30% 이상 증가했고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들 굉장히 좀 좋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진짜 우리나라 내수 유통주들이 굉장히 소외돼 있는 주식들이었는데 올해 들어서 굉장히 좋은 실적을 보이고 있다가 뭐 오늘은 제가 못 봤는데 어떤 거 모르겠네요. 네. 근데 어제 갑자기 사실 정용진 회장이 투자 실패, 선택 실패를 많이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네. 스타벅스는 성공작입니다. 예. 거의 대부분 실패작 중에 대단히 성공한. 그래도 오늘 주가도 잘 맞고 신세계는 있네. 한 네. 1%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이마트는 좀 빠졌고요. 예. 그래서 신세계 그러니까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그래도 미국 스타벅스 가보셨죠? 요새 되게 허름해 보이는 거 아시죠? 한국 스타벅스가 훨씬 깔끔합니다. 아, 그래요? 신세계 스타벅스가 한국 스타벅스가 더 영업이익이 높습니다. 그래요. 아. 영업이익 자체가 많이 늘진 않지 않나요? 스타벅스가 매출은 계속 오르는데 네, 맞아요. 영업이익은 늘 비슷한 수준이었던 아, 것 그래요? 같은데. 예. 근데 그나마 미국보다 낫다는. 그리고 나머지 투자한 거 치고는 괜찮은 편입니다. 나머지 워낙 실패를 많이 해요. 근데 제가 이거 조금 조심스러운 얘기긴 한데 그래도 신세계 얘기 꺼낸 김에 좀 한번 드리고 싶어가지고 준비를 한 얘기가 있는데요. 네. 대본에 좀 넣어달라 그러시는데 없어갖고 제가 한번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혼자 뭐 하지?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 드리려고 그러냐면은 네. 정용진 회장이 지금 신세계 스타벅스 대표를 해임을 시켰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스타벅스 측의 개인적 그쪽 단일의 잘못은 아닐 거다라고들 의심을 하고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정용진 회장이 그동안 얘기했던 부분들도 좀 있고 그런 거를 어떤 자유로운 의사소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예 거기가 이미지가 약간은 굳어져 있는 그런 성격이 좀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정용진 회장님이 좀 되게 이 정치적으로 조심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죄송한데 발음 좀 조금 정확하게 정용진입니다. 용진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용진. 지금 댓글에서도 다 지금 나랑 헷갈리고 있어요. 우리도 많이 말아먹지만 그래도 정용진보단 낫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 정용진 회장님이 어떤 비즈니스들을 좀 기획을 하고 있냐면은 네. 우리나라의 250메가와트급의 AI 데이터 센터를 미국의 리플렉션 AI하고 함께 합작을 해서 만드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근데 리플렉션 AI는 트럼프 도널드 주니어 아들 네. 트럼프 네. 아들 쪽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에서 상무부에서 AI 수출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1호 프로젝트가 이 신세계 이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리플렉션 AI가 이제 실리콘밸리에서도 약간 좀 우파 쪽에 가까운 마가 쪽에 가까운 분들의 모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지난해 12월에 크리스마스 만찬할 때 정용진 회장도 거기 갔었고 트럼프 주니어도 거기 있었고 거기 그분들이 함께 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예요. 그러니까 그래요? 굉장히 정치 색깔이 짙은 프로젝트를 자기가 하고 있고 앞으로 신세계가 AI를 이쪽으로 하겠다라고도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런 색깔이 있는 프로젝트를 할 때일수록 좀 더 상업성을 좀 강조하고 경제성을 강조해야지 안 그러면은 이게 좀 정치적으로 논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또 다른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화성 쪽에서 하고 있는
거대한 리조트 사업이 있는데 그 리조트 사업 같은 경우에도 거기가 파라마운트하고 그 비즈니스를 하기로 했어요. 근데 뭐 디즈니라든지 유니버셜 뭐 같은 데들은 그전 세계에 테마파크가 많이 있잖아요. 네. 근데 파라마운트 테마파크는 없거든요. 근데 굳이 왜 테마파크를 파라마운트 걸로 하냐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파라마운트라는 회사가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은 스카이댄스라는 영화 제작사가 예. 파라마운트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카이댄스는 누구냐면은 뭐냐면은 오라클 창업주 아들이에요. 오라클이요. 네, 오라클 창업주는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큰 후원자 중에 한 명이고 그리고 이제 파라마운트를 샀을 때 CBS가 딸려왔어요. 그 밑에 CBS요. 네, CBS 우리나라 CBS 말고 네. 미국에 있는 CBS인데 거긴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제 소송도 많이 하고 예. 있는 굉장히 갈등이 네. 좀 심한 구조로 있는데 그 파라마운트를 스카이댄스가 인수한 다음에 CBS의 보도국장을 좀 극우 매체의 편집장으로 바꿨어요. 그래갖고 이 부분도 굉장히 정치적으로 얽혀 있는데 그 다음에 파라마운트가 인수했던 거는 워너브라더스인데 워너브라더스 밑에는 CNN이 있습니다. 예. 근데 워너브라더스를 원래 그 넷플릭스가 인수를 하려고 그랬는데 넷플릭스에서는 우리는 CNN을 안 살 건데 뭐 이런 입장이다가 갑자기 스카이댄스하고 같이 입찰을 붙었더니 넷플릭스가 나 안 살래 이렇게 됐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파라마운트 CEO 같은 경우도 지난해 12월 크리스마스 만찬 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정용진 회장 뭐 그 사람들 모이는 자리에 같이 있었던 네. 그 파라마운트가 우리나라에다가 테마파크를 만드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마가쪽 비즈니스를 이렇게 하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정치적이지 않고 상업적으로 얼마나 이게 진짜 경제를 위한 거고 소비자 편익을 위한 건지만을 강조해도 의심받을 여지가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이렇게 5.18 같은 정치적으로 예민한 날 이런 식의 마케팅을 하고 이 마케팅이 불이 붙어버린 부분은 이전에 본인의 발언과 행동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신세계가 비즈니스를 할 때 진짜 그 CEO의 한마디가 그냥 뭐 개인의 표현의 자유로 얘기하기에는 회사 전체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크다라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지금 잘 예. 나간다고 하는 신세계는 동생이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신세계 이마트 백화점을 네, 아마 백화점. 동생이에요. 음료경.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신세계 전체 큰 그룹의- 회사의 회장이 아마 정용진이고 정용진이고 네. 맞나요? 그죠? 그리고 네. 이제 신세계 백화점 쪽이 있고 이제 이마트 쪽이 있고 그다음에 또 뭐 있죠? 이것저것 많이 있습니다. 네, 많이 있죠. 근데 뭐 아마 인터내셔널 푸드 그 정유경 씨가 아마 신세계 백화점 백화점 쪽을 쪽을, 좀 아마 네, 하시는 것 같고. 네. 그러니까 두 개를 이렇게 나눠 가지고 정용진 회장이 이마트를 맡고 정유경 회장이 이쪽 백화점을 맡았는데 나중에 어머니가 교통 정리를 해 가지고 이제 그룹 회장으로 취임을 하게 됐었죠. 네.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이게 어느 선까지 오케이가 나가지고 진행이 된 프로모션인지 사실 궁금해요. 아, 실무단에서 그냥 끄는 건지 아니면은 위에 회장까지 보고가 그 됐는지. 이 정도 프로모션 한다 그래서 회장 보고 안 하거든요. 그렇긴 네. 하겠죠. 예. 네. 그런데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이걸 진짜 진행한 실무단의 친구들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거 했을까가 저는 사실 조금 미친년들 아니에요 이거? 아니 그게 그래서 저는 약간 이 감성이 저는 약간 꼰대 40대다 보니까 이게 약간 젠지들 입장에서는 이 5.18 같은 문제를 이렇게 희화라고 표현했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문제를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건가? 20대, 30대 이런 친구들이 네. 그 역사적 사건에 대한 엄중함에 대해서 전혀 감이 없다. 이걸 약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책상에 탁이라는 네, 표현 네. 있잖아요. 이걸 그 연상시킨 사건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아예 모르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알고서 이거를 패러디라고 한 건지 아니면 진짜 아까 말한 대로 이제 모르고 한 건지 저는 그게 잘 진짜 모르고 모르겠어요. 정말 책상에 몰라서. 탁이랑 이거 탱크데이 이건 못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예 5.18이 무슨 날인지도 모르고 네. 박준희 관심이 없다. 그럼 쓸 수 없는 쓸 수 없는 단어들이에요. 얘기죠. 이거는. 근데 이제 마침 이 날에 맞춰서 이렇게 딱 두 문구를 썼다는 거는 분명히 이건 알긴 안다는 아는데. 거죠. 근데 그쵸? 안다는 거면 도대체 이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길래 이걸 이렇게 아니, 그래서- 받아들이고 자시고 책상에 탁의 그 고문 사건을 알면 뭐 거기 해석의 여지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아, 우리 너무 꼰대 같이 네, 가고 맞아요.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옳고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맞는데 네. 존재하고 있다라는 걸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네. 이게 네. 예를 들어서 커뮤니티라든지 아니면 스레드라든지 그래, 뭐 그런데. 트위터 가서 보면은
너무나 만연해 있어요. 만연해 있는 표현을 어떻게 저렇게 표현할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그들의 어떤 커뮤니티에 보질 않았기 때문이고 근데 이게 이렇게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것들은 어떻게든 틀어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 신세계 그룹은 더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런 이미지가 있으니까 더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좀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문제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그럼 그게 없어지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라고 해서 끝내면 안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보통 다른 기업들 같으면 어쨌든 뭐 젠지가 설령 이런 안을 냈더라도 올렸더라도 오케이 한 사람은 뭔가. 그러니까 40대 뭐 팀장이든 있을 거 아니에요, 적어도. 제가 보기에 이것도 그냥 안 보고 사인한 것 같아요. 이거 봤으면 사인을 했을까 싶은 약간 상식적인 생각인데. 하여튼 근데 그런 친구들을 좀 여기서 많이 더 유독 더 많이 뽑아놓은 건 아닌가. 그럴까요?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래요? 야, 너 100 게시판에 글 몇 개 썼는지 갖고 와봐. 그리고 합격.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까지는 안 했겠지만 뭐 이런저런 성향들이 이제 물어보거나 이랬을 수는 있잖아요. 그랬을 것까지는 안. 그래요? 사실 진짜 솔직히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긴 하고 아까 어쨌든 이런 현상이 있는 거라고 하면 그걸 어떻게 바꿔야 되냐 부분이 있어서 너무 약간 고루한 멘트긴 한데 우리 역사 교육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나? 이거 또 너무 약간 진짜 약간 꼰대 마인드이긴 그러니까 한데 얼마나 고루하고 꼰대냐면 정용진 회장님의 입장문에 그게 있습니다. 네. 사내 임직원들에게 교육을. 역사 교육을 시키겠다. 근데 저는 이거는 회사의 분위기일 거라고 생각해요. 회사의 분위기. 그러니까 이게 이런 이 밈만 남아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역사적 사건에서 다른 건 다 떼고 5.18 뭐 탁치면 이것만 지금 아마 기억하거나 인지하고 있는 상황일 것 같은데 회장님이 이제 멸콩을 한번 하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마가 세력과 손을 잡고 있는 큰 회사의 흐름이나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아이디어로 나오고 뭐 그 정도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지. 만약에 그렇지 않은 분위기였다면 이게 아예 나오지 않았겠죠. 그리고 지난번에 4.16 때도 이제 그 스타벅스가 이걸 했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 탱크를 아무튼 그 우리가 미니 탱크데이. 네, 미니 탱크데이를 4.1 때도 진행을 했는데 진짜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날짜라는 게 무심하게 볼 수 있는 날짜가 많잖아요. 5월 20일에 뭘 해? 5월 뭐 한 14일에 뭘 해? 별 특별한 날이 아니니까 그럴 때 하면 이제 크게 인지하지 않고 탱크도 넘어갔을 것 같은데 칼같이 날짜를 맞춘다는 게 더 이제 의심을 더하는 대목이니까 저는 이게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 조직에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알 수는 없지만요. 진실을. 요건 알 수는 아마 없지만. 소비자들이 좀 더 매섭게 맞아요. 회초리 네, 아마 네, 드실 네.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분위기를 봐서는요. 또 괜히 또 이쁜 거 아이템 나왔다고 또 다 사러 가지 마시고, 네, 우리 너무 여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갖고 오늘 요 정도 하고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노트북 하나를 갖고 왔습니다. 오. 네, 뉴퍼마켓 노트북인데 이렇게 180도로 그냥 누워버립니다. 음. 네, 서버립니다. 요거 1.08kg 정말 가벼운 초경량 노트북 레노버 젠 7 싱크패드 X1 카본 블랙 라벨 이름이 좀 길죠? 엄청 좋은 거란 얘기입니다. 네, 요즘 물가가 많이 올라서 노트북 한 대는 보통 뭐 150, 200 요즘 뭐 300짜리도 뭐 심심치 않게 보이는데 메모리 가격이 너무 올라갔고 이름도 모르는 그런 노트북 사지 마시고 띵크패드로 가시면 요 윈도우 11 프로가 기본 설치가 되어 있고요. 오. 또 요거 원래 출시는 일본 출시 모델인데 근데 요걸 한글 자판 커스텀이 완료가 돼 있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데는 뭐 전혀 지장이 없으시고요. 가격이 39만 9천 원이라고 합니다. 우와. 네. 9만 네. 조금 더 놀라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하이닉스 한줌 아니, 살 수 있는 거예요? 도대체 삼성전자 한 주면 약간 사겠네요. 사양이 어떻게 되길래 그렇게 쌀 한 수가 주만. 있지? 요거요? 네. 이거 14인치고요. 네. i5 인텔. 인텔. 램이 코어 몇 기가예요? 램이요? 램 저한테 물어보셨죠 분명히. 좋은 질문이었어요. 네. 제가 볼 때는 네? 하나 더보기 링크에서 들어가서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뭐 16 아니면 30이 아닐까 싶은데. 네. 아닌가? 좀 더 되나 요즘은?
예, 하여튼 그거는 왜냐면 저희가 여기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회사 망해서 이걸 막아가지고 네. 지금 사이트 확인이 안 됩니다. 와, 근데 진짜 저렴하게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서 그걸 일본에서 공수를 해서 자판을 한글로 바꿨다는 게 와, 진짜 열심히 그 가격을 좀 더 가격 부담을 낮추기 위한 그 노력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 안 팔린다는 얘기는 아니구나. 아, 근데 재고는 어디나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말씀드리지 그렇죠. 마시고요. 네, 죄송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게 저기 기능도 있나 봐요. 그 통신 그 뭐라 핸드폰 이거 할 수 있는 여기 그 칩 끼는 데가 있네. 예, 예, 예. 예. 와, 대단한 노트북입니다. 39만 원? 그걸로 그럼 통화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들어서요? 네. 아니 여보세요? 이렇게요? 이어폰 껴요, 이어폰. 이렇게. 여보세요? 요거 다 그런 통신 기능이 가능할 것 같고요. 하여튼 요거는 저 링크 들어가 보시면 자세한 내용, 자세한 스펙들이 나와 있을 테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고란 기자님 그리고 권순우 기자님 두 분 고생 많으셨고 이해가 오늘 잘 됐습니다. 네, 권순우 기자님 어디 뭐 급히 가시나 봐요? 예, 급히 좀 가야 됩니다. 청와대? 예, 거기서 왔으니까. 아유, 청와대 또 가는구나. 회의가 바로 있어가지고. 아유, 네. 알겠습니다. 두 분 고생 많으셨고 우리 최 기자님, 신 기자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제작진들도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 점심 맛있게들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